카메라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카메라에 찍히면 영원히 빼앗기고 그림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3년 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쁜 사진을 보면 그림 같다라고 말하고 멋있는 그림을 볼 땐 사진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더 영화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화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진해역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DJ 선아입니다. 진해역 마지막은 출연자들이 진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주제는 극장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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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진해 말 라디오 진해 로드를 진행하고 있는 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진해 마을 라디오 권위의 하루 진행자 재진근입니다. 네, 저는 진마라의 통통통 김미숙입니다. 네, 저희가 진해역 마지막에서 계속 뒤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오늘은 제가 DJ를 맡았습니다. 진해역 마지막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그 사랑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님께서 23년에도 진해마을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같이 파이팅하며 23년에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시스 수님께서 진해마을 라디오 2기 제작단 여러분을 만나 함께 성장한 것이 올해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진해마을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파이시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으로는요. 잔향 입술님이 동구 DJ님 저희 제이조화를 가장 재밌었다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영수님 진해역 마지방 발음이 어렵긴 하네요. 어렵지 않은데요. 진해역 마지방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괜찮았어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진숙님도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재진건님이 짧게 요약해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읽어드리죠. 진해역 마지방 연말 특집 방송 잘 봤습니다. 웃음과 정감 가득한 따뜻한 방송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야겠습니다. 올 한 해 애썼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23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11월 진해역 마지막 방송 댓글로 진해극장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주제는 극장입니다. 지역극장이라고 하면 진해극장, 해양극장, 중앙극장, 경화극장 이렇게 4개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가요? 예. 저는 못 가봤는데.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옛날에 진해극장은 한국 영화를 많이 했고요. 해양극장, 중앙극장 주로 외화를 많이 상영했습니다. 경화극장은 또 특징이 있나요? 예, 경악정은 주로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는데 즉 해병대죠. 해병대 군인들이 많이 간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극장들마다 특색이 있는 거를. 미숙님은 가보셨어요? 저는 그 극장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진건님 한 분만 가보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극장을 가본 분이 많이 없어서 지역극장보다는 영화관이나 영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에게 영화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궁금해요. 만약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영화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화 같은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매 순간이 하이라이트이진 않지만 매 순간이 저는 영화 같다고 생각해요. 잔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우는 나의 일상들. 저의 일상 중 그중에서 최고로 손꼽으라면 큰아이를 만나기 위한 첫 태동, 첫 진통, 둘째를 처음 만난 날, 입학식, 졸업식 등등. 첫째, 둘째는 솔직히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하게 되어서 처음 진통을 할 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 호러 영화에서 보면 침대에 누워 있지만 반쯤 띠띠 떠는 나를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 머릿속에서 지우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고통을 10년 만에 잃어버리고 둘째와 대면했던 그때. 둘째를 선생님께서 배 위에 살펴시 올려주셨던 첫 대면했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네요. 근데 다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역시 엄마이신가 싶기도 하고 출산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아이고, 예. 저는 그 연애 시절 한동안 헤어졌다가 그게 참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그녀가 바로 지금 아내인데요. 그때가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짝 생각나네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야기하자면 좀 스토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애를 한 3, 4년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이렇게 그 헤어진 기간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좀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이 있을 수 있던 거는 주위에서 지원군이 있었어요. 지원군이 있었는데 누군가요?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은 알 수 있는 분인데요. 그 저희 집사람 그 올케 언니거든요. 올케 언니인데 사실 저를 잘 봤어요. 잘 봐가지고 뭐 한 번씩 찾아가 나면은 사실 저를 잘 봤는데 이렇게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제 SOS를 쳤어요. 제가 쳤는데 자기 둘째 오빠 결혼식 때 이런 소스를 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죠. 그 지원군 덕분에 네, 맞습니다. 연출 아닌 연출과 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드셨군요. 그렇죠. 우연이면서 필연이었죠. 사실 지금도 한 번씩 그 우리 처남댁 그 찾아가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순간순간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서부 영화 같아요. 군생활 복무 중 선 후배들보다 빠르게 계급 진급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소속한 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항에서 한국으로 귀향 중에 멕시코의 만다리노라는 항구에 입출항 시 한국의 가요 곡인 동백아웃이라는 노래가 부두에서 흘려 퍼져 나왔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잊지 않는답니다. 진권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듯이 그려졌어요.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추억을 슬쩍 엿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극장에 걸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드라마틱한 순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특히 진권님의 인생을 영화로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순간도 다 영화 같기도 하고 영화에 걸리는 극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영화관에 자주 가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참 영화를 좋아했어요. 월 1, 2회 정도는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지 한 3년 정도는 한 5회 정도밖에 못 갔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최신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고 조금 지난 영화는 집에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랑 반대시네요. 그래요? 네, 저는 원래 영화 보는 걸 안 좋아해서 잘 안 갔는데 오히려 요즘에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진해 롯데시네마를 갔는데 제 일행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나신데. 맞아요. 되게 대견한 것 같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영화관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집에서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자유롭게 뭐 다시 한번 돌려도 보고 편안한 앉아서 뭐 자유로운 자세로 봤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극장에서 먹는 팝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일단 외부와 차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형화면에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또 집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요. 저는 진해극장 폐쇄되고 난 뒤에 극장을 잘 안 가고 또 TV로 이제 영화를 시청했는데 몇 년 전에 진해 롯데 시네마에서 상영한 국제시장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시네마 가서 그 국제시장을 봤을 때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국제시장 저도 맞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렇죠. 그 시절 우리 그 진근 쌤 참 좋아하는 영화는 참 있었는데 어떤 영화였죠? 그 시절은요? 그 당시 외국 영화를 많이 시청했는데 외국 영화에? 나바로미 요새 같은 거 쉽게 이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다 이제 영화관이 폐쇄되기 전에 지역극장에서 다 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진해 추억이 있으시네요. 극장이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극장이 저는 롯데시네마 하나 있고 지역극장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많이 있었어요. 진해극장, 경화극장, 해양극장, 중앙극장이라는 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들은 자주 많이 가셨어요? 자주는 가지 않았지만은 가끔 한 번씩 또는 훈련 받을 때 단체 영화 관람을 많이 갔고요. 또 교육 받을 때 또 단체 영화를 많이 관람했습니다. 주말 휴일에 군인들이 다 같이 보면은 되게 힐링의 장소였을 것 같아요. 힐링요. 맞죠? 힐링이보다 훈련 또는 교육 받을 때는 그 극장 장소가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잠잔다는 거? 쉬는 시간.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힐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네요. 이제 휴식의 시간을 휴식의 가졌던. 예, 제대로 힐링하셨네요. 저 극장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그래서 롯데시네마가 진해에 있는 극장이고 지금은 제가 이번 방송을 하면서 극장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양극장의 최초 극장주가 주로 건립한 곳이 진해 해군 사령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좋은 그건 소식이네. 나도 네, 역시 해군의 도시 진해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네, 진해 도시답네요. 네. 지금 왜 말씀하시니까 지역 극장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롯데시네마에서 종종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아바타 2, 탑건 2. 가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아바타 2 상영 시간이 192분짜리라서 굉장히 기네요. 그죠? 장시간이란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었는데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전반부에는 지루했다고 생각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이 영화가 너무 가족애라든지 뭐 자연이 주는 경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었고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과 부모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모습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도 이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투자했던 게 아깝지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직 진해에서는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미숙님이 보신 아바타 2 혹시 미숙님 한 번 더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진해를 봐서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저희 그 진해 마지방에서 네. 아바타 2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방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아바타 2가 아니더라도 같은 네. 영화를 보고 한번 예. 이야기 나눠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진해 롯데시네마가 시간만 잘 맞추면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진해 롯데시네마 추천드리고요. 네. 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그 기억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저는 4D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생각나지도 않지만 모션 체어에 앉아 무거운 고글 형태 장비를 착용하고 입체 영상을 체험했던 그렇게 보게 된 영화가 있었는데 낯설고 어색해서인지 전 멀미에 시달렸고 영화에 집중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과인지 머리가 아프다면서 상영 후에 병원을 찾던 기억이 있고요. 솔직히 지금 찾아서 보라고 하면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가족 중에 반 50%인 아버지와 막내는 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4D 영화 상영장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4D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은 만일 4D라는 영화가 생긴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진거님 극장에 대한 추억 있을까요? 예, 읽고 말고요. 예전에 천막을 설치해서 아, 예, 보는 게 천막 있었나봐요. 그지 그거는 굉장히 오래 전 아닙니까, 그죠? 오래 예. 천막 쳤다면은 그죠? 잠깐 대본의 위치를 잊었고요.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도 4D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도 4D 경험이 아마 그 어떤 대규모 예. 어떤 시설 가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 헤드폰 쓰고 장치 장갑하고 이 몸이 전체로 흔들리고 막 어떤 그런 부분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4D가 뭔가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4D 영화관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4D는 잘 안 보게 된 것 그치, 같아요. 아마 4D 같은 경우는 체험관 어떤 시설 내에 체험관에서 이 상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 진건님, 예, 저는 추억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예. 극장 생각이 납니다. 극장이 아니고 그 당시는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저녁에 동네 사람들과 같이 운동장에 앉아서 그 석가래에 비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 영화 극장을 한 천막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 TV가 어느 시절에 TV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보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 천막 치고 영화 상영도 많이 했죠, 그죠? 그렇죠. 아유 우리 저는 기억하지 못하던 그 어렸던 맞습니다. 시절이네요. 그보다 조금 이제 그 당겨지는 시절은 저도 이 진주에서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주말이면은 꼭 봤던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번 동시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아니요? 그 뭐죠? 저도 잘 모르세요? 이번 동시 상영이라는 영화가 우리 재진구 선생님 아시는가요? 예, 오전에 2편 동시에 상영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 동시 상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결제를 한번 하면은 2개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주로 오전에 많이 하죠. 이제 좋은데요? 오전에 들어갈 때는 좀 영화 관람비도 좀 쌉니다. 조조 예, 네. 그렇습니다. 조조. 조조 비슷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참 단체 관람이 많았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이번 동시 상영은 꼭 한 편은 그 외국편이 있어요. 외국편. 예, 그렇죠. 외국편이 있어가지고 이 외국 그 영화는 좀 선정적이고 좀 야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면은 사실 숨도 참고 눈도 슬그머니 감고 주위를 살피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니 참 아련합니다. 사실 그 학생 시절은 좀 돈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재진권 선생님 말씀하셨지 이번 동시 조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싼 영화거든. 한 편은 신간,
새로 나온 영화이지만은 또 한편은 좀 오래된 영화. 그렇게 지금 됐었어요. 그러면 영화 네. 두 편이면 거의 3시간, 4시간을 본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단체 관람 좀 의무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마다. 예.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맞아 예. 이제 그 역자님께서 영화 예. 얘기를 하다 예, 보니까 조금 더 땡겨져서 땡기죠. 점점 시대를 조금씩. 땡기고 예.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와서 예. 그래도 오래된 영화 중에 네. 그래도 오래된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가을의 전설. 아 저 브로마이드 엄청 모았답니다. 진짜 브래드 피트도 좋아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도 좋아해요. 이쁘죠. 멋져요. 윌 스미스의 나쁜 녀석들 아주 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은 좀 그 영화를 고를 때 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코믹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나의 1순위 영화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우리 그 미숙장님은 코믹 영화 많이 보신다는데 저도 이 코믹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집에서 영화 본 중에 그 헥소고지라는 그 외국 영화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헥소고지라는 것은 전쟁 실화 이야기를 제작된 건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력 거부로서 명예 훈장을 수여받은 데스몬드 T 도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그 단순히 부상당한 전우뿐만 아니라 숨을 거둔 전우들의 시신도 전선에서 적을 피해 수습해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의무병으로서의 하나의 중대를 모두 전장에서 구해낸 사나이라고 불리며 2012년 2월 20일 멜 깁슨 감독의 제작된 영화였어요.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이 영화의 네.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는 1차 대전 참전 후 후유증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도스는 평생 총을 만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계획이 됐어요. 됐는데 그 후 2차 대전이 발발하여 자원 입대하여 집총이 아닌 의무병으로 치열한 전투에 오직 생명을 구했다는 신념으로 있던 전장의 어떤 그 위치가 절벽이 있어요. 절벽 아래로 부상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구조를 했거든요. 무려 75명을 구조한 그런 투혼을 발휘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많이 구했네요. 진짜 이게 그 시절에는 이 그 고지라는 그런 핵소고지거든요. 굉장히 그 2차 대전 그 시절에 그 요지였어요. 고지가. 그러니까 낮에는 상대방에 갔다가 또 반대편에 야간에는 또 이렇게 탈정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어요. 여튼 총이 아니어도 네. 지켜낼 수 있는 그쵸.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꼭 폭력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폭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의무병으로서 참전해서 어떤 자기 어떤 어떤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보고 싶네요. 네, 음. 저도 처음 듣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 주시는 이 거예요? 데스몬스의 실제 활약상은 영화보다 더 했다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어떤 내용을 좀 감안해서 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데드몬스의 신념과 의무감은 우리에게 공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총을 맞이지도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데스몬스의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신념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선아 PD님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네. 탑건 2를 추천하고요. 진짜 무슨 영화야 무슨 그런 그게 이제 비행 조종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조종사 얘기 하면서 기대 없이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비행 장면이랑 그런 것 때문에 영화관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가 똑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건 안 좋아하는데 영화관에서 두 번 본 영화예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영상에 반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주인공 탐 크루즈? 아, 그렇죠. 둘 다 그 아. 아들이 잘생겼더라고요. 역시. 그 피아노 치는 씬, 그 네네. 술집에서 아들이 피아노 치는 씬도 되게 좋아하고 음. 처음에 영화 보고 아 이거 두 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는 그 2분 30초 비행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는데 한번 탑건 2를 보시면 아유. 뭔지 알 겁니다. 네. 정말 진정과 의지. 대단했던 맞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게 리더지 이러면서 음. 리더를 다시 한번 배우면서 탑건 2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꼭 보고 후기 예. 알려주셔야 예. 돼요. 볼 영화가 너무 많은데요. 아, 저희 오늘 방송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이 끝날 벌써요. 시간이에요. 맞죠? 되게 시간이 훅훅 가는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재진건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소감은 옛날 그 군대생활 할 때 그 극장 단체 관람 시에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참 그 영화 전쟁 영화인데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나네요. 이상입니다. 이제 추천해 주시는 영화 같고 이 소감? 소감? 네, 방송 어땠나요, 오늘? 아, 방송 참 유익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 제작단이잖습니까? 이기 제작단 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좋았습니다. 네, 이제 1기, 2기가 없어져서 다 그래요? 같이 아. 제작단이 되었죠. 이제 제가 기분은 업돼가지고 지금. 네. 아, 저 두 번째로 제 소감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숙쌤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나름 영화를 좋아하고 진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 본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묘미가 있다. 네, 저는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추천 영화가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바타 2, 그다음에 탑건 2 이렇게 또 제가 또 볼 것 같고요. 꼭 봐야 되고 제가 그 소개했던 핵소거지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하여튼 새해에 우리 제작단 지네말 라디오 제작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했는데 역시 재밌었고요. 지역 극장보다는 영화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이제 지역 극장을 얘기해 달라고 하셨지만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영 마지방에서 극장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은 순간부터 극장에서의 추억, 진행자가 추천하는 영화까지 여러분들은 극장에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진해영 마지방 DJ 선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우리 동구님 JT